자, 오늘 그래도 선방하는 섹터는 조선인데요. 조선 또한 오전과 지금 오후장 넘어가면서의 표정은 바뀌긴 했습니다만 한화오션발 호재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미조선협력 관련해서 한화오션이 선두주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 시작될까요? 정말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정말 많이 내려가 있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긴 합니다. 이번에 실적도 2분기 때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네. 전년도 대비 50% 정도 늘어나서 매출액이 한 4조 8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900억으로 또 전년도 대비 한 35% 정도 늘어났으니까 지금 실적은 괜찮은데 그럼 3분기 실적도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좋겠죠. 지금 태국 쪽에도 4조짜리 수주도 들어왔고 또 이제 미국 쪽에도 특수선박, 군함 쪽 관련해서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오늘 이제 한화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조정이 나오는데 네. 조선기자재도 있잖아요. 오늘 현대힘스 굉장히 좋았죠. 지금도 그렇죠. 강한 장대 양봉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은 강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은 이슈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조선주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코스피 쪽에서 수급이 패시브 자금이 싹 이탈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대형주단들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들도 지금 부근에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요 10만 7천 원 단가의 그 외국인 블록딜 단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오면은 그때 조금 담아봐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60조짜리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 이게 한화오션 입장에서 억울한 게 뭐냐면 이 기대감으로 오른 게 크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캐나다 잠수함이 독일 쪽에 넘어갔다고 해서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났으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약간 극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옛날이랑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고 너무 확실한 어떤 수익 이익 구조 그 업황의 성장 사이클로 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약간의 악재가 터지면은 마이너스 15% 20% 대형주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극단적이게 됐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호재가 나오면 또 그만큼 대형주들도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면 지금 호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약간 소외됐을 때 네. 가격적으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담아보는 게 가장 일단 장기 투자자 분들한테는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선 좋다는 거는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상반기에 반도체는 샀다 하면 수익이었다 보니 다른 섹터에서 조금만 악재가 터졌다면 이 자금을 빼서 반도체로 옮겨 타는 그 흐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주 매력 있다라고 말씀 전해주셨고 조선 3사로 봤을 때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중에서 탑픽은 한화오션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인가요? 저는 한화오션으로 하고 한화오션이요? 보십니다. 네, 예전부터 이제 그 3사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한화오션만 계속 네. 밀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화오션이고 필리조선소에 이제 그 워싱턴에도 지금 그 조선 관련한 그 부서를 공식 출범했잖아요. 그런 것도 긍정적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네. 수주를 군함 쪽, 특수함 쪽으로 관련해서는 한화오션이랑 협력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LNG 선박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어쨌거나 지금 다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장기화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미국은 LNG 천연가스를 이제 팔아야 되고. 그 천연가스 팔 때 당연히 LNG 선박으로 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LNG 선박을 누구한테 수주를 하냐? 한화오션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LNG 선박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특수성, 군함에 대한 모멘텀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이 한화오션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서는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3사 안에서는 한화오션이 탑픽이다라는 관점 답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도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힘들게 올라갔었던 40만 원의 고지, 지금 2시 40분 넘어가는 구간에서 40만 원 이탈이 되고 말았습니다. 39만 원 선인데요. 현대차는 뭐 여러 가지 우려의 요인들도 있었습니다만 기대감의 요인들도 참 많은 상황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역행을 했던지라 우리 개인들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할까요? 이거는 진짜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예, 그런데 언제까지 봐야 돼요?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올해 말까지는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대차가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게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0% 뭐 감소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사실 관세가 9천억이 나가니까 어느 정도 사실 예상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또 완성차 판매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도매 판매 수치는 조금 감소했는데 이 현대차가 판매한 그 매출액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는 사실 자동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에요, 주가가. 근데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좀 늦어질 거다. 현대차가 주가가 지금 78만 원까지 폭등했었던 게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뭐 어제 근 3일 동안 지금 연속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가 거의 지금 3일 동안 상승한 거 지금 다 반납했는데 지금 이 현대차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미뤄지더라도 지금 양산할 수 있는 역량 갖추고 있는 기업이 현대차밖에 없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래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로봇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가 삼성과 이제 현대가 협력해서 현대 로템이죠. 협력해가지고 이제 로봇 계열을 군에다 이제 납품한다. 그게 이제 한 대당 1억이에요. 그럼 1000대면은 1000억이죠. 그래서 이제 최대 1000억까지 뭐 납품한다는 기대감은 지금 뭐 SPG를 비롯해서 감속계 액추에이터 쪽들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현대차가 하락이 나온 이유는 지금 코스피가 패시브 자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들이 지금 자금이 나가고 있죠. 이런 네. 상태에서 어떤 실적이 좀 안 좋다, 영업이익이 조금 미스가 났다라는 거는 충분히 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거나 현대차는 이제는 자동차 판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계속 상승률이 막 가파르게 오르지도 않고 또 가파르게 하락을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정하게 자동차는 판매가 되는 와중에 이제 로봇 사업 분야에 사활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를 고객사들한테 이제 뭐 기업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판매가 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차한테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용화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한 8월 26일 정도, 그러니까 8월 26일이 현대차 인비스터 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내러티브에 좀 베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생각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뭐 지금 40만 원을 이탈한 자리이다 보니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다. 이제는 완성차 업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로보틱스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봐야 되는데 다행히 일정들이 켜켜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호재성의 재료만 더해진다면 강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현대차인지라 지금 자리부터는 모아가 보자라는 관점으로 답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아가 또 오늘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네. 현대차, 기아. 사실 주가 상승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기아가 좀 더 돋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현대차, 기아 둘 다 많이 빠진 자리이긴 합니다만 현대보다 기아가 매력있다라는 식의 리포트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아도 봐주세요. 자, 기아 일단 실적이 나왔는데 네네. 자, 여러분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6,200억 원대가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9%의 하락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기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아는 오늘장에서 지금 12%의 급락입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장중 낙폭을 확대하는 구간인데요. 기아 어떠한 대응 해볼까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그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아까 전에 이게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 되게 좋게 나왔어요. 100% 이상 늘어났는데 지금 윗꼬리다고 지금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실적이 너무 좋은 종목도 지금 세롤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매도 사이드카 발동하고 패시브 자금 나오니까 이거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거 보면은 윗꼬리 달린 거 보세요. 23%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 좋은 종목도 이렇게 세롤이 나오는데 당연히 기아가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약간의 그 안 좋은 이슈도 우리가 좀 크게 받아들인다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 종목도 현대차를 좀 따라가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동차 섹터 그리고 로봇 섹터의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매크로 이슈가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기아가 본업은 좀 더 출중하기도 합니다. 2분기 매출로만 봤을 땐 33조가 찍혔거든요. 역대 최대 실적이고 친환경차 힘을 입으면서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결국에 오늘의 낙폭을 또 기회로 삼는 자리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앞서 그냥 반망하자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올렸죠. 한 차례. 또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차나 기아는 환차익을 가장 크게 수혜를 입는 섹터거든요. 네. 지금 환율이 1,500원에서 꺾이고 지금 1,46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는 계속 나가는데 이거를 그나마 상쇄시켰던 거는 환율이었는데 이 환율까지 꺾여버리면 이익이 더 감소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지금 우려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 판매량이 3분기, 4분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반등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오늘은 어쨌든 떨어지는 칼날인지라 지금 자리에서 잡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환차익에 대한 기대도 점차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 현대차, 기아 이렇게 답을 받아봤습니다.